안녕하세요. 피터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전거 탈 때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인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솔직히 타기 전에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라면 태풍이 올 때나 바람이 초속 얼마다, 북풍이다, 동풍이다 이런 식으로 듣지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는 사항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은 이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전거에 큰 영향을 주는지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같은 경우에는 페달에 발만 얹은 것 같은데 자전거가 막 평속이 막 30, 40 나오고 어느 날은 또 이제 죽어라 돌려도 자전거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게는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바람의 영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강을 따라서 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강 근처에서는 더더욱 강바람이 세기 때문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이클 경기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제 선수들이 이제 한데 뭉쳐서 혹은 일렬로 늘어서서 달리는 이런 모습들 보셨을 텐데요. 이 역시도 바람의 영향 때문입니다.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바람에 대해서 레이놀즈 넘버라든지 라미널 플로우라든지 이런 좀 유체역학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흔히들 아는 역풍 이게 힘든 바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죠. 자전거를 움직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를 그래프화한 건데요. 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항목으로는 첫 번째 공기저항, 그다음에 구름저항, 그리고 구동저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이클이 움직이는 속도가 한 20에서 40km 정도라고 보면은 공기저항이 압도적으로 크고 또 속도가 늘어날수록 제곱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전거를 탈 때 바람을 대하는 경우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로 라이딩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작은 그룹으로 줄지어서 함께 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큰 그룹으로 서로 경쟁하는 레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는데요. 그리고 바람 역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겠습니다. 순풍, 역풍, 그리고 측풍 이렇게 세 가지로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이제 솔로 라이딩을 하는 경우에는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역풍일 때 가장 힘들고 고통을 받죠. 그래서 자기가 내는 파워를 바람이 깎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측풍일 때는 안정감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살짝 힘들죠,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 순풍일 때 가장 편한 라이딩을 할 수 있죠. 내가 내는 파워보다 큰 파워로 뒤에서 밀어주니까요. 그래서 보통 역풍을 이제 똥바람이니 벽이니 이렇게 사이클리스트를 아주 힘들게 하는 요소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작은 그룹으로 탈 때 혹은 큰 그룹으로 경쟁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재밌는 상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여럿이서 같은 목적으로 모여서 탈 때 예를 들어서 브레이커웨이에 포함된 라이더라든지 친구들끼리 단체 라이딩 혹은 팀 타임 트라이얼 등등 이런 상황에서는 다 함께 빨리 가기를 위해서 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역풍일 때는 물론 힘이 들기는 하지만 선두에서 끌어주는 동안 후미에서 쉴 수도 있고요. 드래프트 효과가 최대화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타게 됩니다. 그룹 사이에서 레벨 차이가 나는 라이더가 좀 있더라도 잘 타는 라이더가 좀 더 많이 끌어주고 혹은 말뚝 선두를 서주면서 그룹 체력 차이를 평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측풍이라면 일자가 아닌 약간 사선으로 늘어서면서 어느 정도 드래프트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더 잘 타는 라이더가 오래 끄는 식으로 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순풍이라면 다 같이 기분 좋게 고속으로 달릴 수 있죠. 역풍일 때 속도가 느려지기는 하겠지만 다 같이 더 힘든 게 같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룹 레이스가 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룹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인터벌과 이제 그룹에서 떨어지게 되는 갭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풍의 경우에는 그룹이 클수록 크게 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브레이커웨이가 생길 가능성이 대체로 작습니다. 만약에 그룹으로 300W의 힘으로 가고 있을 때 어택으로 이 그룹부터 찍고 브레이커웨이를 하려면 적어도 400W 이상의 힘을 꾸준하게 내줘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선수들의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선두에 섰을 때랑
후미에서의 이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돌아야 하고 속도를 이제 어느까지밖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이제 체력 평준화가 일어나면서 쉬고 싶다면은 조금 뒤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누군가가 선두를 끌면 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나마 제일 좋은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게 순풍의 경우에는 헬파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선두를 서나 후미를 서나 소모해야 되는 파워 차이가 무풍이나 역풍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게 됩니다. 안 그래도 순풍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팩의 속도가 빠른데 뒤따라만 가는 이제 체력적으로 부족한 선수를 선두에서는 떨궈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팩의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고통받으면서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물론 후미가 선두보다는 파워를 덜 쓰겠지만 낙차 위험도 있고 인터벌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점을 얻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또 순풍이면은 브레이크어웨이가 만들어지기에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선수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또 이런 순풍에서는 큰 그룹이나 작은 그룹이 이득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어웨이를 내보냈다가는 또 이제 펠로톤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펠로톤인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한 선수들을 잡으러 갈 이유가 더 크게 되고요. 따라서 계속해서 어택과 인터벌 또 잡아내는 이런 쉬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풍보다도 어렵게 순풍에 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헬파티는 측풍이 불 때인데요. 바람이 사이드에서 불게 되면은 아무래도 라이더가 직진하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으려면은 바로 뒤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늘어서게 되는데요. 이때는 라이더의 사선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바람을 100% 그대로 혹은 105% 정도까지도 크게 받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측풍일 때 드래프팅을 위해서는 일렬이 아니라서 대각선으로 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림과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서 위로 바람이 부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이 상황에서 이제 숙련된 라이더들이 로테를 돌릴 때 과연 시계 방향으로 돌릴까요?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시계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두를 서고 난 직후가 가장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1번 라이더가 2번의 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3번의 자리로 가면서 휴식을 취하고 바람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다시 로테 선두로 올라오면서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게 그룹으로서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또 이제 도로의 폭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무한히 늘어설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흰색의 라이더들은 계속해서 100% 못해도 90% 이상의 바람을 받으면서 달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리를 바꾸던 옆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두를 서는 것처럼 체력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빨강과 파랑 선수들은 선두에 있을 때만 힘을 쓰고 그 뒤로는 60%, 70%의 힘으로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빨강과 파랑 팀이 협력을 시작하면 현재 여기서 빨강의 제일 뒷 라이더를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앞쪽과 소통을 하면서 에슐런이라는 포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셜런이라는 거는 이제 대각선으로 측풍이 불 때 만들어지는 펠로톤을 말하는데 이 그룹을 위쪽 도로 끝으로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흰색 라이더는 이제 3명까지는 에셜런에 붙어 있었는데 원래는 이 그룹이 위쪽으로 더 붙어버리면 그림처럼 빨간색 게이트키퍼가 자기 팀이 아닌 선수를 전부 에셜런 밖으로 추방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게이트키퍼의 앞쪽에서만 로테를 돌게 하고 자기의 뒷선수, 흰색 선수들이 앞으로 나오는 걸 방해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흰색 선수들은 앞에서는 로테를 돌면서 체력을 나눠 쓰는데 자기들은 계속해서 전력으로 타야 되니까 에셜런에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전부 떨어지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거나 혹은 제2의 에셜런을 만들어서 이런 사진과 같은 라이딩을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꽤 많은 시간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첨부되는 영상을 보시면은 에슐런이라는 사선 라이딩의 생성과 그 안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전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바람에 이제 노출된 도로에서 이제 측풍이 심하게 불 때는 정말 이렇게 에슐런이 만들어지면서 헬파티를 하게 되지만 사실 이렇게 길게 뻗고 바람의 직방으로 노출된 도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에슐런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그렇게 많이 자주 만나게 되는 상황은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짧게라도 이제 측풍의 상황을 잘 살리면은 추월을 할 때나 뭐 스프린트를 할 때 이득을 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은 막판에 이제 스프린트를 할 때 측풍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득을 챙기면서 피니시한 걸 볼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나마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순풍이나 역풍인데 경쟁적으로 달리게 될 때는 순풍에서는 선두랑 후미의 에너지 소모가 크게 다르지 않고 어택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그룹에 속한 라이더 개인의 입장에서는 역풍보다는 순풍이 더 힘든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쟁 라이드를 할 때는 오히려 역풍인 경우가 가장 편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혼자 탈 때라는 아예 다른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바람 저항과 이제 자전거에서 일어나는 공기 저항, 얼마나의 공기 저항이 일어나고 어떤 역학 관계를 가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